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를 거주는 아재, 커피아재 이원장입니다. 커피 알고 즐기면 더 맛있다. 예, 나만을 위한 커피 한 잔. 오늘은 카페 라떼라는 커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라떼. 예, 실제적으로 이제 그 카페라는 건 커피를 의미하고 라떼는 우유를 의미를 해갖고 커피에다 우유를 섞은 커피를 갖다가 이탈리아식으로 카페 라떼라고 그러는데요. 이 이탈리아식 카페 라떼는 사실은 프랑스에서 카페 오레가 넘어오면서 알려진 커피입니다. 초기에 카페 라떼가 이탈리아에 알려졌을 적에는 카페에서는 판매하지 않은 메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레시피가 너무 간단해요. 에스프레소하고 우유만 있으면은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카페에서 굳이 비싼 돈을 내고서 사 먹을 필요가 없이 집에서도 쉽게 만들어 즐길 수 있는 커피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카페에서는 카페 라떼 대신에 이제 카페 라떼 이제 초콜릿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비처린이라든가 이제 마르키노 같은 커피들이 더 실제적으로 판매됐었고, 이제 카페 라떼가 직접적으로 판매되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최근 카페에서도 이제 카페 라떼를 판매를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를 방문해서 이탈리아 카페에서 카페 라떼를 주문하시면은 저희들이 마시는 카페 라떼하고 좀 다른 형태의 카페 라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보통 우리나라에 있는 커피 전문점에서 카페 라떼를 시키면은 우유 거품이 얇게 뜨는 걸 볼 수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카페 라떼를 시키면은 사실은 우유 거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즐기는 카페 라떼는 정통 이탈리아 카페 라떼는 아니고 미국식 이탈리안 카페 라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탈리아 카페 라떼에는 거품이 따로 없습니다. 단순하게 에스프레소하고 데운 우유만 있으면은 쉽게 만들 수 있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에스프레소 캡슐 머신을 이용해서 에스프레소를 뽑는 게 아니고 이제 가정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는 이 모카포트를 이용을 해갖고 에스프레소를 뽑아갖고 카페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카포트는 가정에서 에스프레소를 뽑을 수 있는 간단한 도구인데요. 이런 모양으로 보통 나와 있고 보통 이제 상단하고 하단이 이렇게 분리되는 형태입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커피 가루를 담고 여기에는 물을 안에 이제 지시선이 있어요. 그 선 아래까지 물을 채우시면 됩니다. 분쇄된 커피를 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을 넣고 그 다음에 위에 쪽을 체결을 해주는데요. 위에 쪽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은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스크린망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커피 가루가 빨려나가지 않도록 이제 커피 가루보다는 약간 더 가는 구멍이 있고요. 스크린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추출된 커피가 뽑아지면은 위에서 모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를 자세히 보시면은 나오는 입구가 굉장히 높은 데 위치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추출된 커피가 다시 들어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모카포트에 사용할 분쇄 커피의 어떤 분쇄도는 에스프레소보다는 약간 굵은 크기입니다. 분쇄도는 보통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서 굵기를 조절을 합니다. 쓴맛이 좀 강하다. 그럼 분쇄도를 약간 더 굵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산미가 너무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분쇄도를 좀 작게 해갖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직접 어떤 원두를 가는 형태도 있고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분쇄된 형태로 이렇게 패킹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판매가 됩니다.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갖고 집에서 간단하게 모카포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모카포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열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밑을 가열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핫플레이트로 가열하는 방법도 있고 오늘은 이제 가스레인지를 쓰는데 가스레인지 같은 경우에 이제 모카포트를 이렇게 놓으면은 모카포트의 아랫면이 작아갖고 쏙 빠집니다. 그래서 그 빠지지 않게끔 해주는 이런 걸쇠들이 보통 모카포트를 구매를 하면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걸쇠를 가스레인지에다가 걸어놓고 그 위에다가 모카포트를 올려놓는 구조가 됩니다. 모카포트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우유를 데워갖고 카페 라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우유를 중탕으로 데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카포트로 추출하기 위해서 먼저 챔버에다가 분쇄된 커피를 담아야 합니다. 자, 분쇄된 커피는 담아서 놓고 그리고 밑에 챔버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물을 넣고 난 다음에 분쇄된 커피를 넣고 위에 부분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체결했을 적에는 옆으로 가스가 안 새게 약간 타이트하게 채워주시는 게 좋고요. 가스레인지를 이용해서 가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아주 세게 하는 것도 그한데 약간 중불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줄여서 시작을 하시고, 물이 데워지기 시작해갖고 물에 압력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수증 기압에 의해서 뜨거운 물이 이쪽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위를 열어보시면은 위에 쪽에서 커피가 뽀글뽀글 올라와요. 원래는 뚜껑을 닫고서 가열해야 되는데 보기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뚜껑을 열어서 커피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보면서 한번 추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모카포트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다 보면은 한 8에서 한 12분 정도, 제품에 따라 다른데 좀 약간 가열되는 시간도 들어가고, 커피 볶는 실제적으로 가열이 되면 커피 볶는 시간은 3, 4분 정도로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제 가열되는 시간 자체가 약간 길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어떤 추출 시간이 에스프레소에 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카포트를 이용해 갖고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밑에 챔버에다가 붓는 물을, 뜨거운 물을 부으면 전반적으로 어떤 추출 시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모카포트가 굉장히 폭이 좁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보다는 이렇게 작은데 불길이 이렇게 올라와 갖고 이제 손잡이 부분이 많이 타는 현상들도 나타나요. 손잡이도 뜨거우니까는 린넨을 이용해 갖고 보통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손잡이가 많이 타다 보니까요, 이 손잡이만 실제적으로 따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에스프레소 추출되고 중반 정도 차면은 불을 보통 꺼줍니다. 그럼 그 나머지 압력에 의해서 에스프레소가 보통 추출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카포트로 에스프레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지금 불에서도 내려왔는데도 약간의 어떤 에스프레소가 더 추출되는 거를 같이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이 거품을 갖다가 크레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에스프레소 즐기는 크레마에 비해서는 크레마라기보다는 약간 거품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 라떼를 쓰는 잔, 이 잔은 카페 라떼 전용으로 나온 잔입니다. 많은 분들이 카페라떼 잔하고 카푸치노 잔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사실은 카페라떼 잔이 카푸치노 잔에 비해서 좀 용량 자체가 좀 큽니다. 자,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 이게 카푸치노 잔이고 이게 카페라떼 잔입니다. 잔 자체의 어떤 크기 자체가 좀 다릅니다. 카푸치노 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60에서 이제 180ml 잔이 보통 이제 표준 잔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 카페라떼 잔은 210ml 잔이 이제 표준 잔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카페라떼 같은 경우에는 잔 자체가 크기 때문에 카푸치노에 비해서 우유의 양이 좀 더 한 1.5배 정도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가정에서 이용할 적에는 카페라떼 잔보다는 이 그라스 잔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라스 잔으로 카페라떼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프레소하고 우유가 준비되어 있으면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에스프레소를 붓고 우유를 부어주면 됩니다. 이탈리아식 카페라떼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쌉쌀한 에스프레소하고 고소한 우유가 어우러져서 굉장히 즐기기 좋은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같이 이탈리안식 카페라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